자, 흰 바람벽이 있어. 우선은 1번.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시선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내면 정서와 태도가 변하고 있다. 그럼 시상의 이동. 시상이 이동된다는 것은 맨 처음에 흰 바람벽에 붙었던 어머니,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어여쁜 사람, 그 다음 뒤에 가면 글자.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뭐 맞다고 할 수 있겠네. 과거와 부재한 대상들을 회상하면서 깊은 상실감과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탄식하고 있다. 우선은 과거와 부재한 대상들을 회상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흰 바람벽에 비치고 있는 모습이겠지? 근데 이게 대상들을 회상하는 부분은 아닐 거야. 그지? 우선은 뭐 감각적으로 좀 느끼기 어렵다면 세모칸을 쳐주고요. 그 다음 깊은 상실감과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탄식하고 있다. 비극적 운명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운명에 대한 부분을 수용하고 있지. 그래서 우선은 비극적 운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탄식인데 운명에 대한 부분은 맞는데 이걸 비극적으로 볼 것이냐라는 부분도 논란이 있겠네.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했고요. 정서를 시각적으로 대상화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걸로. 자, 지치운 불빛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흰 바람벽은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이건 빼박이고요. 인간 실존의 한계와 자신의 운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상실감 정도는 괜찮겠지만 2번은 답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가의 글자들에 반영된 화자의 내면 인식과 거리가 먼 것. 자, 체념, 의지, 자신을 인정하는 자긍심, 자조, 그 다음 자아성찰. 그럼 요거는 뭐 어쨌든 자조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겠죠. 자신을 인정하는 자긍심 어디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죠.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지만 그래도 높게 쓸쓸하니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부분에서 자긍심 같은 경우도 느껴볼 수 있겠다라고 보겠죠. 근데 자조는 없어요. 자기 자신을 비웃는 듯한 태도 안 나오죠. A, B에 대한 시적 의미를 구분하여 가장 잘 설명한 거. 위에 나와 있는 흰 바람벽에 어머니가 보이고요. 이번에 흰 바람벽에 글자들이 지나가고 있죠. 자, A는 화자의 외부 세계를 B는 화자가 잃어버린 내부 세계라고 그랬네요. 그 다음에 A와 B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세계를 보여주는 회상의 매개체. 우선 B 같은 경우는 그리워한 세계를 보여준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A 같은 경우는 뭐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 그리워하는 세계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무조건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리워하는 세계를 보여주는 회상. 그다음 A 화자의 마음속에 그리운 대상을 그렇죠 이렇게 되게 B는 화자가 인식한 자신의 본질적 세계를 보여주는 매개체. 뭐 3번을 우리가 골라주면 되겠어요. 그죠? 요게 이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뭐 어디 갔죠? 여기까지. 배추를 씹고 있다. 요렇게. 이 부분이 이제 어머니에 대한 회상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은 논란은 있을 겁니다. 그죠? 논란이 있을 건데 문제는 지금 여기 있는 어머니 회상이지만 여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요거는 회상이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백석의 시에서는 현재형처럼 서술되고 있지만 그 부분이 과거의 회상을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약간의 상상? 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한번 나눠주는데 회상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화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운 대상들을 보여주고 있다. 자, A는 화자와 현재 함께 있는 실제 대상 함께 있다 아니죠. 화자의 과거 세계를 B는 화자의 미래 세계를 이것도 아니겠고요. 됐죠? 그 다음 4번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 기억, 흰 바람벽,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하는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다.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니은 화자의 부정적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가난이라든지 뭐 현실에 뭐 좀 뭐라고 할까 힘든 뭐 이런 상황들을 다 드러내는 것까지 부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때끌은 다 낡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표지다. 그런데 그렇겠죠.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 높다, 뭔가 고결함 이런 것들을 주는 거. 그 다음 화자가 처한 현실에 대한 비판. 요시는 비판이 좀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건 보자마자 아마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미음이 뭔가 볼까요? 주먹질하며 이런 글자. 요거는 얘기했어요.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하며 주먹질하는 거니까 화자에게 뭔가 좀 힘을 올라오게 하는 뭐 이런 인물, 물은 대상이다라고 봤었죠. 글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쪽 5번으로 넘어갑시다. 반복과 열거를 통해 정석 의도를 자 열거라는 거는 이제 앞에서도 봤지만 요 뒷부분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죠? 화자는 어려운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려고 운명 수용이죠. 운명. 그때 운명은 가난하고 쓸쓸하게 태어났다고 그랬으니까 이때 운명은 부정적인 것과 연결이 될 수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 다양한 감각을 통해 화자의 정서 표출 맞고요. 자신의 감정을 직접 토로하지 않고 삶을 관조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자, 여기서는 지금 화자의 감정을 직접 토로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요건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그죠? 네, 여기서도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선생님 준 프린트에도 글자들은 화자의 내면 세계를 직접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쓸쓸하다, 뭐 외롭다 이런 단어들이 직접 나타나기 때문에 직접 토로하지 않았다. 그래서 관조적인 것도 이렇게 현재 범위를 활용하고 있고요. 상림의 장기 하자의 정서 드러내고 있고요. 자, 틀린 거 고르는 거죠. 그 다음 6번 흰 바람벽에 투영된 것 지아비의 어두운 그림자. 이게 뭡니까? 여러 가지 외로운 생각들 맞겠고요. 니은 없는 거 빼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춥고 가난한 어머니의 모습. 자, 리을이 핵심이네요. 가난한 결혼 생활로 고생했던 아내. 지우면 되겠죠. 3번 이렇게 가시면 돼요. 7번 화자에 대한 설명. 정신적 고결함 잃지 않으려고 했고요. 운명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고요. 어려운 현실을 긍정적 요거 이렇게 연결해 주셔도 돼요.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 떠오른 생각을 주체 못해 괴로워하고 있다. 아니겠죠?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8번 윗글 읽은 후 토의 중 적절하지 않은 반응. 이 시는 화자의 자아성찰을 보여주는 것 같지요. 접속어를 사용하여 시상 전환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나열된 여러 소재는 결국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려는 것 아닐까. 맨 마지막에 글자를 통해서 의지 이렇게 가고요.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공감각이네요. 시적 대상에 대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야. 청각의 시각화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10% 덩둥하니 추운 날 이런 부분들이 공감각적 심상이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각의 시각화가 나타나는 부분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청각을 한번 찾아봐요. 쭉. 먼저 청각을 찾는 게 좀 편하겠죠. 그죠? 한번 쭉 읽어보고 찾아봅시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넘겨서 시에서 화자의 내면을 투영하는 대상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 그렇죠. 내면이 투영하는 대상. 화자의 내면을 투영하는 대상들. 그래서 그게 뭐 지치운 불빛을 내던진다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부분들이 화자의 내면 세계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글자 같은 경우도 화자의 내면 세계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정확하게 글자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대성처럼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내면 세계를 비춰준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쪽 우회를 골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화자 위치한 장소를 통해 가난한 점, 뭐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됐죠?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10번. 보기 나왔습니다. 보기 나오면 제발 좀 빠르게 읽지 말고 보기에 주어진 조건들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는 쪽으로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백성은 영문학을 전공한 시인이면서도 또 다른 향토적인 시인, 향토시인 김소월이 무색할 정도로 작품 속에 북녘지방의 토속 방언들을 꽉꽉 채워 넣습니다. 백석이 현저한 토속어 지향의 시세계는 한국의 얼과 넋을 황홀할 정도로 빼어나게 담아냅니다. 절제된 감정으로 토속성과 개성 있는 모더니티를 추구한 백석은 40년 민주에 있을 때 만주겠죠. 있을 때 이역에 사는 비겁함과 부끄러움을 그리고 고독감이 너무도 절실해 감정을 더 감출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북방에서 나라를 버린 수치심과 고독에 떨던 시인은 절망스럽고 슬픈 현실을 거부하기보다 차츰
하늘이 저랑 숙면으로 받아들이고 끼워앉는 자기 긍정에 도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감정을 절제하다가 나중에는 절실한 감정을 더 감출 수 없어서 그걸 토로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수치스러운 감정까지 다 드러낸다. 뭐 이런 얘기네요. 개포라는 북녘 지방의 토속 방어를 사용하여 여기까지는 맞다고 생각을 해야죠. 뭐 개포가 북방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내지는 않았겠죠. 향토적인 느낌 당연히 맞을 거고요. 지치운 불빛 어두운 그림자는 백석의 절실한 고독감 그것을 형상화했다. 그렇죠. 지쳤다, 어둡다 이런 그림자 이렇게 연결한다면 10번, 2번도 맞는 표현이다. 흰 바람벽이 비친 두 번째 글자에서는 두 번째 화자의 삶을 껴안는 자기 긍정에 도달했다. 그러네요. 맞는 거죠. 달디단 따끈한 감준 한 잔 먹고 싶다는 것은 화자의 부끄러움 위로받고 싶은 감각. 자, 화자가 부끄러움을 위로받고 싶다. 여기서는 부끄러움을 위로받는 것보다는 외로운 처지 뭐 이런 부분하고 연결시키는 게 좀 더 그렇죠. 이미지가 연결되겠죠. 높고라는 시호를 통해 수치심과 쓸쓸함, 슬픔으로 가득 찬 화자의 위치를 드높은 정신의 차원으로 고양 아마 좀 바꾸고 싶기도 했을 거고요. 변화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있었겠죠. 그래서 5번도 맞는 거.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의 보기는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열거법을 활용해 주제의식, 매개물을 활용하여 내면 비췄다, 공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처지를 드러냈다, 도치법을 활용하여 체념적 태도. 도치법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생략으로 많이 보는데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친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요게 그러하듯이 그렇게 만들었다. 요거는 뒤에 뭐 서술어가 없이 제한된 표현이다 라고 봐주는 게 좋다고 그랬었죠. 이렇게 넘기시고요. 그래서 도치법이 없다고 보는 경우도 많으니까 요거는 도치법 X 하셔도 되고요. 이렇다고 하더라도 체념적 태도를 드러낸 건 아니죠. 됐나요? 어쨌든 이 문제는 앞뒤에서 다 틀리게 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종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자, 그래서 5번 틀렸고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희생적 삶의 모습을 영상화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2번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 적절하지 않은 것.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되고 있다. 그럼 멀리 있는 것에 가까이인데 화자는 이동하지 않고요. 이렇게 있고요. 멀리 쳐다봤다가 가까워진다는 얘기인데 출발 자체가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좁다란 방. 그럼 이 좁다란 방에 흰 바람벽이 원경이면 기죠? 무슨 집이 운동장?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1번 틀렸어요. 가난한 처지잖아요, 이게 지금. 기죠? 네, 집은 운동장만 한데 가난하다. 자, 말이 안 돼요. 근경, 원경 안 되는 거죠? 유사한 성격의 소재를 열거했고요. 그림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요. 열거의 대표적인 건 이쪽 부분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감각적 소재 당연히 맞고요. 공간 배경 활용 처지 맞고요. 도치구문으로 시상을 종결하여 주제의식을 강화한다. 아까 이 부분이에요. 요렇게요. 어떤 학교에서는 도치가 있다 없다. 요렇게. 그죠? 도치구문을 시상을 종결하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지금 여기 도치법을 활용했다. 뭐 이 학교는 이게 틀렸다고 이제 아마 나왔을 건데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건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 곤란하니까. 됐나요? 그럼 도치법이 틀린 건가요? 도치구문을 시상을 종결했다. 맞는 건 아닐까요? 보는 거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암기 형태로 푸시면 안 돼요. 암기 형태로 풀지 말고 분석.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하나 연결시켜주고 왜 선생님 문제를 푸냐면 저 같은 경우도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선생님 용어를 좀 애매하게 썼는데 그럼 나머지 거 소고 얘는 이런 뜻인가 보다 이렇게 풀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들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학교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2에서 자 복잡한 겁니다. 오 그래요. 자 짧네요. 숙명, 운명, 론적 사계관 놓여있지만 사색과 성찰을 통해 운명을 수용하고요. 나아가서 그렇죠. 지향해야 될 가치를 떠올리며 삶의 의지를 회복했다. 쓸쓸한 것, 외로운 것은 생각은 현재 자신의 처지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직접 노출하고 있다. 그래서 정서가 직접 노출됐느냐 되지 않느냐 요거 앞에서 우리가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디 갔어? 본문.
하여튼 본문 안 봐도 좀 이해는 가겠죠? 예. 자, 그럼 13번 우선은 기억. 쓸쓸한 거 내려온 것은 글자. 화자의 정서를 직접 노출했다. 기억. 그 다음 10%둥둥하니 추운 날을 통해 화자의 운명에 대한 성찰. 운명? 그죠? 운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오케이. 답 그냥 나왔네요. 리을. 초생딸 바구짓고 짝새는 외롭지만 순수한 영혼을 지닌 존재로 화자가 죽은 삶의 자리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확인 다 가능했네요. 하늘을 통해 운명적 세계관. 밑에도 보셔도 상관없겠죠. 됐죠? 하늘은 이라고 나왔으니까 이때 하늘은 단순히 그냥 공간이 아니겠죠. 됐죠? 운명을 주지 않은 사람 대상. 자, 그 다음 14번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 화자는 어려운 현실을 수용하고 극복 의지를 드러냈다. 마지막에 고단한 삶 속에서도 고결한 밀착으로 노력했다. 공간 이동에 따라 화자의 삶에 대한 인식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공간 이동. 자, 방이었어요. 방. 어디 갔죠? 좁다란 방. 그죠? 뒤에는 글자. 그냥 방에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간 이동이라는 부분은 지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자는 자신과 관계된 사람을 중심으로 대상에 대한 그리움 맞고요. 시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활용했고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 기억 미음 중 보기에 우물과 유사한 기능. 이거 뭐예요? 그냥 흰 바람벽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15번은 3번 보너스 문제네요. 자, 16번 A의 의미의 풀이. 자, 의미입니다. 의미. 때글은. 야, 이거 문제인 단어 문제입니다. 단어 문제. 때에 절어서 거머졌다. 맞아요? 들려요? 오케이. 여러분들 모르면 세모하시고요. 이거 원래 맞아요. 단어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앞대. 오케이. 어느 지방이? 남쪽 지방. 남쪽의 지방. 그 다음에 개포가. 개포. 포구잖아요. 포구. 가는 이제 끝. 이런 걸 뜻하는 거니까 맞죠. 자, 그 다음 T. 이즈막하여. 그 다음 E. 울력하는 듯이. 울게 하는. 오케이. 틀렸죠. 16번 같은 문제는 포인트입니다. 됐죠? 잘못해갖고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한 번 정도 좀 알아두시고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도 좀 찾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위시의 화자의 정서 및 내면 지식을 관계로 시어로 정리해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 쓸쓸한 외로움을 이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 17번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되겠죠. 요거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리움,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러움이 나타날 수는 있을 겁니다. 그죠? 나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다 이뤘을 거야. 그러면서 나에 대한 어떤 처지, 요걸 고조시켜준다. 이 정도는 되겠죠. 첫 번째 글자 맞고요. 자기 위한 맞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의지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위시에서 기억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 기억은 뭡니까? 흰 바람벽. 성찰이겠네요. 그럼 뭐가 돼요? 그렇죠. 우물 같은 거 나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위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찾아 묶은 것. 화제 의식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 다음 잦은 시상 전환과 장면의 교차를 통해 정서가 긴박감을 형성했다. 근데 19번의 이제 앞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긴박감은 빼주면 되고요. 자, 잦은 시선 전환과 장면의 교차. 그러면 앞에 한번 가봐요. 그런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런 글자들이 또 지나간다고 그러죠.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런 것도 이제 전환으로 볼 거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됐죠? 이 부분은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이 부분도 전환이 되죠? 그럼 여기서 여기로 전환, 여기서 이렇게 전환. 이 부분은 전환은 아니에요. 병렬,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뒷부분에 보시면 화자의 정서와 같은 긴박감 이런 부분을 그냥 지워주는 거니까 앞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평가해야 될 부분만 확인합니다. 1. 하나, 둘. 정서적 갈등을 대상이니까 이렇게 4 이렇게 들어가겠죠. 니은 제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제끼세요. 그냥 과감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니은을 했으니까 제꼈으니까 그죠? 기억 맞으니까 그죠? 그럼 디귿 리을 남는 거 2개 보시면 되겠죠.
하나의 심상을 다른 심상으로 전이하여 표현함으로써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각의 전이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식의 전환을 통해 삶의 긍수형하고 뭐야 이거? 이것도 이거로 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학교 문제들이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보시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아마 답을 1번은 무조건 맞아요. 그죠? 기억은. 그 다음에 디귿은 요거는 공감각으로 안 보신 것 같죠? 왜냐하면 리을도 빼박이니까 기억과 리을은 빼박이고요. 디귿은 덜 빼박. 그죠? 3번 갈 것 같고요. 여기서는 요거 복수 정답. 기억 디귿. 그럼 요것도 이렇게 아마 선생님이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뭐 자습서 이렇게 나왔지만 요거는 공감각으로 보지 말고 따로따로 봐라. 이런 식으로 10% 둥둥하니 추운 그거. 자, 그 다음에 기억. 요거는 3번 하세요. 근데 이건 2번도 답이고 5번도 답이고. 그죠? 근데 어떻게 왜 3번 하냐고요? 기억 빼박, 리을 빼박, 디귿. 뭐 배운 학교는 빼박. 됐죠? 안 배운 학교는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 학교에선 이만큼을 길다라고 하지만 다른 학교에선 이만큼을 길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길다라고 하지 말자. 근데 자습서에는 이것도 길다. 왜? 그 학교에서는 그 자습서는 이걸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목한이 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기억.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스크린과 같은 역할, 화자의 이롭고 쓸쓸한 심정, 투영, 현재 정서 유사한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소박한 소망을 드러냈다. 디귿, 감주.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뭔가 긍정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얘는. 그죠? 근데 화자의 현재 정서는 어디 갔어요? 이렇게 쓸쓸한. 이렇게. 됐나요? 그럼 요거는 상반된 이미지를 통해 소박한 소망. 이렇게. 부지한 대상, 리을. 그렇죠. 내 사랑하는 사람. 결핍. 이렇게도 되고요. 미음, 화자의 내면 의식을 직접 드러내는 내용의 글자. 그렇죠. 내면 의식을 직접 드러내는 글자. 요거 착각하지 마요. 많이 오고 틀리니까. 21번. 이거 나왔습니다. 남신의 주동 박시봉박. 보기를 비교해 설명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 위시와 보기 A. 위시와 보기 A 모두 화자가 놓여있는 시적 상황이 유사하다. 그렇죠. 이거 지금 가족의 혼자 이게 떠돌아 있는 그런 사지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기의 B와 달리 위 시에서는 시적 화제의 운명적 가치관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기에요. 여기 운명. 그죠? 그러면 달리가 틀렸네요. 이건 운명적인 태도는 둘 다 같이 나타납니다. 2번 해주시면 되고요. 위시와 보기의 시 모두 향토적인 소재. 시는 뭡니까? 시 어디 갔어요? 그렇죠. 뭐 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갈매나무 같은 거. A시와 달리 위시에서는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서 상념에 잠긴 화자의 정서를 보다. 그렇지. 여기는 헤매인다. 뭐 이렇게 헤매이었다. 뭐 차이네요. 그죠? 바로 드러나네요. 헤매이었다. 헤매인다. 이렇게 먹는다. 그죠? 지나간다. 가득 찬다. 지나간다. 뭐 이렇게 것이었다. 자, 위시 A와 보기의 갈매나무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달 드러난다는 점에서 A는 뭡니까? 맨 밑에 있죠. 그렇죠. 요거겠죠? 5번 맞는 거죠. 그래서 틀리는 거 고르는 거죠? 네. 그러면 2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2번. 가와 나를 비교해 감상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선부자화상 나왔네요. 가는 나와 달리 선부자화상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선부자화상은 말 그대로 이 얘기입니다. 요건 이제 마의 내면 성죠. 이거 나타낸 거고요. 우울이라는 것 자체를 그렇죠. 내가 그림을 그리게 하고 뭔가 이제 부정적인 거지만 그게 긍정적인 삶을 형성해주는. 자, 그다음 내 불량심을 바라주분 이렇게. 나는 어느 자석에서 희한하게도 통쾌한 호러 하나를 얻었대요. 선부 선. 평생 소원 여짜하면 선량하게 살 것이냐.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선부라는 걸 받았으니까 좋았겠죠. 그런데 막상 선부라고 부르고 보니 내가 과연 선자를 놓을 만한 제비가 되는가 싶어 움츠러든다. 이건 수필이에요. 그래서 선자를 딱 받았더니 그러면 내가 진짜 선한 사람일까? 라고 뭐 하는 거죠? 성찰한 거죠. 이렇게 되네요. 자, 1번. 가는 나와 달리 자연물을 통해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냈다. 바구지꽃이나 뭐 짝새나 뭐 이런 것들 나타났잖아요. 초생달. 1번은 무조건 맞네요. 나는 가와 달리 방언과 토속어를 이용하여 개성적 반대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2번은 틀렸고요. 나는 가와 달리 운명적인 것으로 삶을 인식하여 받아들인다. 3번도 지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나는 모두 글자를 통해 글자. 여기면 어디 갔어요? 선부. 그죠? 선자를 넣어볼까? 이렇게. 그래서 4번은 맞는 거. 뒤에도 봐야죠.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러네. 맞네요. 가나는 모두 가난 속에서 고결함 일치한 나는 지워주고요. 됐죠? 그러면 답 2개. 1번, 4번. 자, 그 다음 23번 갑니다. 유리, 죽음이죠. 죽음. 그러면 자식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 자기 아들을 비춰주는 거. 1번 가겠네요. 언 날개, 물 먹은 별. 요거는 죽은 아이의 이미지. 자, 밤은 그렇죠. 저승, 부정적인 상황. 자, 단절감이에요. 24번. 가와나를 비교해서 아까 나 얘기 드렸었죠. 선부장은 흰 바람벽이 있는 학교에서 나오고 지금 저기 남신이 주동 박시봉방이 있는 학교는 요 선택지, 요 지문을 같이 플러스로 해주게 되죠. 뭐 연계 형태처럼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 원래 흰 바람벽이 있는 학교는 이게 같이 나오니까 그렇게 보세요. 자, 가는 나와 달리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대상이 드러나고 있다. 가는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대상. 동일시라는 건 같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맨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 있는 기죠. 프랑시스 잼 여기. 그 다음에 나는 가와 달리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그대로 수필이에요. 수필. 그렇죠. 그럼 이것도 맞는 거. 가나는 모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해보고 있다. 이건 다짐, 의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가는 나와 달리 자신을 받아들이고 우르추 맞죠. 이건 다시 한번 성찰하는 거고요. 이거 틀렸죠. 이렇게 됐나요? 답 5번. 자, 25번 가해시열 해석. 화자의 간절히 그리워하는 소재다. 뭐예요 이거? 틀린 거 적절한 걸 고르는 거죠. 1번.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는 운명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은 고결함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25번 같은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고 5번. 자, 그 다음 봅시다. 가난이에요. 이거 다 가난. 네. 요거 나에 대한 설명. 선부는 필자의 모습을 반어적으로 표현했다. 필자는 선부라고 부를 때마다 더 당당하다. 필자는 자신의 외모를 묘사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내가 이제 좀 뭐라고 그랬었죠 아까. 우울. 그죠? 우울이라는 것이 그림을 그리게 하고 불량심을 잡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6번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모가 뭔가 우울함을 느끼게 해주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렇죠.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준다. 근데 묘사해서 이를 긍정했다? 아니죠. 묘사한 것 자체는 어때요? 그렇죠. 뭔가 조금 우울이 나타난 거다. 근데 그 내면 속에 있는 우울이 기죠. 우울이 나한테 긍정을 줬다. 이렇게 된 거니까 자신의 외모는 우울 때문이었고 이 우울이 긍정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필자는 선하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 성찰한 태도를 보였다. 그렇죠. 이렇게 됐나요? 네, 그렇게 해서 4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이 글에서 필자의 우울은 부정적 아니죠. 이거 합쳐진 거네요. 이렇게 기죠. 그래서 이거 다시 정리할게요. 우울이 나의 외면에 나타나고 그 외모는 부정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우울이 바로 뭐예요? 긍정적인 것들을 만들어낸다. 자, 그래서 26번은 4번. 27번 또 보기 나왔네요. 절망의식과 비극적 세계관. 고통의 위기를 일정 정도로 막아주는 방어막인 동시에 고독한 내면을 비춰준다. 그러니까 이게 흰 바람벽은
불어닥칠 고통과 위기를 일정 정도 막아준다라는 게 가난한 삶 속에서 그 바람벽,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뭐 이런 거니까 이건 물리적 측면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고독한 내면을 비춰주는 겨울, 관념적 추상적인 얘기 해준 거죠. 추위를 막아주는 집안 안의 안벽을 거울 삼아, 그렇죠, 여기 막아주는 그걸 거울 삼아, 그렇죠, 이렇게 됐나요? 뭐 그 내용이네요. 그래서 시인은 현재로 유전되고 있는 과거의 기억을 과거의 기억 됐죠. 그게 이제 어머니에서는 좀 명확하게 나타나고 사랑하는 여인 거기에서는 잘 명확하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걸 뭐 회상으로 볼 거냐 말 거냐 고민 뭐 하지 말라고요. 나머지 선택지를 진짜 명확하게 지울 수 있게 아마 선생님들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자, 보기에서 이 시는 절망적인 시겠다고 했는데 이는 외로운 화자의 삶과 관련이 있겠고요. 비극적 세계관은 어여쁜 사람이 지하비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는 모습을 통해 드러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2번이 틀렸죠. 보기에서 이 시는 화자는 현재 유전되고 있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다고 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은 과거에 그저 떠올리는 거고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기에서 흰 바람벽은 화자의 고독한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 시에서 절망을 내면하는 과정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나는 이 세상에 가난하고 외롭고 해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내면화되는 과정, 절망을 운명, 수용, 받아들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은 2번. 자, 요거 열거죠. 그죠? 그리고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그리움으로 갑니다. 자, 어머님이라고 들어갔죠. 시상을 집중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함께 했었던 사람들을 다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별 하나의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하면서 어머니와 그 사람들로 가는 거죠. 자, 너무 멀리 있고 아스라이 멀듯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북한도에 계십니다. 그립겠죠. 그런데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이 내 이 그림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대요. 왜요? 내 이름에서 부끄러움을 느꼈나 봐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뭐 창씨개명 요거랑 관련 있는 어떤 그런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죠? 따는 밤을 새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감정이.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더미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불이 우성할 게다. 잘 봐요. 올라가 볼게요. 별 하나의 추억, 별 하나의 사랑이죠. 자, 그럼 별은 사람이 죽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습니다. 별이 됩니다. 그죠? 별 하나에는 나의 자랑을 집어넣습니다. 됐죠? 윤동주의 소망일 거예요. 그럼 윤동주한테 자랑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 내가 유학을 가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던 그 부끄러움 덮어버리고요. 별 하나의 자랑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뭘까요? 그렇죠. 나라를 위한 어떤 삶의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가봅시다. 28번. 가와 보기는 모두 운명을 수용하는데 지금 보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보기의 경우 희생의지는 도출할 수 없다. 뭡니까 이게 희생의지 있는데. 그죠? 뒤에까지 그냥 빼박 그냥 쐐기를 박아버리죠. 요거 틀렸어. 니들 잘 몰라? 그럼 요거 줬어. 틀렸지? 그럼 다 1번 해.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너무 쉽게 주셨어요. 자, 가와 보기는 같은 대상을 통하여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열거. 그죠? 그 다음에 별 이렇게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마음과 별 하나의 추억과 사랑의 쓸쓸함을 논한 종종 유사겠죠. 그죠? 어머니 사랑하는 사랑을 흰바라기를 통해 연상하는데 보기는 어머니가 그린 사람을 별을 통해 그렇죠. 호명한다. 화자는 흰 바람벽을 스크린 삼아 인생을 논하는데 화자는 계절을 지나가는 밤하늘을 스크린으로 삼아 노래한다. 이건 이제 하늘에 있는 별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들을 떠올리니까 그걸 하나의 스크린 삼아 노래한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자, 그럼 답 1번. 자, 그 다음에 기억에 나열된 시어. 이건 알죠? 맨 마지막일 거예요. 어디 갔습니까? 그렇죠. 맨 마지막. 문제점 안 봐도 뻔히 알 것 같아요.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시어의 대비를 통해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따뜻한 달근한 그 감주 뭐 이런 거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부정. 이러면 대비 드러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어가 가지는 특징을 통해
시어가 가지는 특징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 그럼 시어가 가지는 특징이라는 것은 이 시어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 뭐 원형 상징적 의미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죠? 우선은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보면 2번은 맞고요. 넘어갑시다. 시의 전개 과정에서 화자의 정서 노출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화자의 정서 노출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그러면 요거 감정 절제잖아요. 근데 노출돼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뒤에도 봅시다. 감각적인 연출된 장면을 통해 정서 맞고요. 자연물이나 특정 인물을 나타낸 시어 나를 통해 맞죠? 세계관을 보여주죠. 보기를 바탕으로 보기 2에서 흰바람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시어가 포함된 거를 모두 골라라. 잠깐, 흰바람벽과 같은 경우면 내면을 비추는 걸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와, 이건 그냥 내면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이어주는 거, 기저 떠올리게 해주는 거,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시를 딱 봤을 때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내면 성찰을 위한 거라고 보기만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기 읽었더니 보기 1, 2, 3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저같이 이렇게 쫙 넘어갔다 오려면 우선 이 시를 한 번에 딱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것만 보고도요. 기저 근데 여러분들 그 정도가 안 되니까 반드시 요거 읽으셔야 돼요. 대신해선 요걸 읽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걸 까먹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흰바락처럼 매개체 역할하는 걸 그냥 다 찾으라는 거예요. 매개체 역할하는 거. 그죠? 네. 자, 그럼 봅시다. 어제를 동여면 편지를 받았다. 편지. 동여면에서 단절되긴 했지만 이 편지 같은 경우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있는 매체가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얘는 뭐예요? 그렇죠. 니은 같은 경우는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틴 목을 세워줬죠. 그럼 이건 생명이지 좀 위태위태한 거고요.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고 섰습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빚진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버팀해 주는 거. 자,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그 시각이 아름다움은 새벽의 창을 열고 우리들 가슴 깊숙한 뜨거움으로 만난다.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이제 밝아올 아침 자유 새소리를 듣기 위해 따뜻한 햇살과 바람과 라일락꽃 향기를 위하여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 한마디 새벽 편지를 쓰기 위해서. 이것도 연결하는 매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연결하는 매체를 그냥 찾으라고 한 것 같아요. 그죠? 성찰적인 걸 연결하는 것보다는 조금 넓게 그렇게 한번 해봐라 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32번. 이건 뭐 서술형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가시를 감상해라. 마지막 문제네요. 접속 부사를 통한 급속한 신간 정리로 관심 대상이 변화되고 외로움이 심화되고 있다. 됐죠? 이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 잠깐 접속 부사 맞죠? 그 다음에 관심 대상이 변화됐고 관심 대상이 변화? 요거는 좀 생각해 봅시다. 대상이 변화되고 그에 따라 나의 정서가 긍정적인 걸로 바뀌곤 있죠. 그죠? 화자의 관심 대상이 바뀌었다. 외로움이 심화되고 있다. 외로움은 긍정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죠? 이때는 선택지를 조금 잘 분석해야 되겠네요. 나머지 거 먼저 보고 봅시다. 밑줄 친 기억에 나열된 시어는 그러네요. 순수함, 고결함을 가진 존재, 대상들. 맨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이겠죠? 이 부분. 그죠? 감각점을 사용하여 시적 상생세가 맞고요. 요거는 간접이잖아요. 그죠? 감정 이입이 됐든 투영이 됐든 다 1인칭 화자의 독백으로 그림의 정서를 이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우선 기억은 맨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맞고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거 나타낸 것 같아요. 접속 부사를 통한 그런데 그죠? 엄마 또 안에 그런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그죠? 그러면서 의지. 요거는 뭔가 하강적 이미지로 가다가 상승으로 넘어가니까 접속 부사를 통한 급격한 시장 전환이라는 건 이 부분을 말하는 것 같죠? 그러면 외로움의 심화가 아니라 갈등이 해소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답은 1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흰 바람벽을 우리가 한번 풀어봤는데
좀 빨리 푼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방식, 그다음 또 하나는 막 길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문제를 여러분들 또 찾기도 해야 되잖아요. 틀린 거 위주로 보셔도 되고요. 전체를 다 흐름을 보셔도 상관없고요.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시다.